1988년 7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의 도쿄. 토시마구 스가모에 있는 평범한 주택가의 한 맨션에서 부모 없이 방치된 아이들의 충격적인 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세를 준 방이 비행 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경찰서와 복지사무소 직원은 믿기지 않는 광경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야? 갓난 아기가? 장롱 안에서 백골화된 아기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문명사회에서, 그것도 도쿄의 도시만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로 일본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이번 사건은 2004년 영화 아무도 모른다의 모티브가 될 정도로 대도시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며 현대인들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주었습니다. 며칠 후 TV 뉴스를 보고 알았다면서 아이의 엄마라는 40세 여성이 경찰에 출두했는데요. 9개월 전에 아이들만 남겨두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당신의 아이들은 전원 무호적자네요. 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까?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복지사무소 상담원이 이 집을 방문했을 때는 장남인 14세의 남자아이와 7살과 3살 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장남이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무호적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7세와 3세 여아는 곧바로 시설로 보내져 보호를 받게 되었죠. 사내아이로 추정되는 장롱안의 아기는 4년 전 출산한 것으로 밝혀졌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사망하였지만 그 아기 역시 사망신고도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그곳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장남은 학교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낮에 집 주변을 혼자 배회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를 수상하게 여긴 어른들이 가끔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냐고 물으면 리쿄 초등학교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답하라고 일러두었다네요. 아이들이 발견되기 9개월 전인 1987년 가을, 아이들의 엄마는 20만 엔을 남겨두고 호련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 단 한 번도 집으로 돌아오지는 않았고 가끔 서류에 2, 3만 엔 정도의 현금을 넣어 우편으로 보내주었다고 하네요. 14세의 장남이 동생들을 돌보고 있었는데요. 가끔 엄마가 보내주시는 몇만 엔만으로 동생들과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누가 봐도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걸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아이들의 외모는 점점 왜소해져 갔습니다. 발견 당시 7세와 3세 여아는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으며 장남은 휴대용 가스버너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 앞까지 변이 굴러다니고 있었던 탓인지 집 전체는 악취로 가득했다고 하네요. 전기와 가스도 끊긴 상태여서 음식을 조리할 수 없어 아이들은 날고기나 생쌀을 먹으며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냉방기구를 틀지 못한 아이들은 욕조에 찬물을 받아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살고 있는 해당 맨션은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층이 편의점인 4층 건물로 집세는 9만 엔 정도였습니다. 가전제품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봐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서민 수준의 생활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아이들만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엄마가 56세의 냉동식품 판매업을 하는 새 남자친구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는 그 남자에게 푹 빠져 있었고 그 남성과 동거를 하기 위해 아이들을 방치한 채 그를 따라가 버렸죠. 우리 신혼부부 같아요. 응, 내가 정식으로 이혼하면 바로 혼인신고부터 하자. 장남은 엄마를 대신해 동생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다고 합니다. 어른인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를 돌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14세의 남자아이에게 동생의 기저귀까지 갈아주며 양육과 생활 전반의 책임을 떠넘겼다니 정말 답이 없는 엄마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친모는 무슨 정신으로 아이들을 방임한 것인지 그녀의 삶을 조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사립고교를 졸업한 뒤 의상 디자인 전문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그 즈음에 뜬금없이 가수의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하네요. 실제 데뷔도 하게 됐는데요. 몇 장의 앨범을 발표하지만 히트곡과는 인연이 없었던지 2년 후 자연스레 그 업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스타의 꿈을 접은 그녀는 1968년 백화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동료 남성과 연인 사이가 되었고 둘은 결혼까지 약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그 남자와의 결혼을 반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둘의 교제는 이어졌고 끝내 임신을 하게 되었죠. 출산을 하자마자 아이는 입양 보냈고 그 후 두 사람도 이별을 하게 됩니다. 1973년 그녀는 또 다른 남성과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안가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오늘 구청에 들러 신고하고 올게. 혼인신고까지 마친 두 사람은 아들까지 출산했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몇 년간은 말이죠. 회사에 들키기 전에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겠어. 사실 남편에게는 애인이 있었고 회사 공금을 횡령해 애인의 생활비며 유흥비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이 되자 남편은 호련히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들의 입학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의 취학 통지서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끝내 관할 기관을 찾게 된 그녀는 거기서 믿기 어려운 황당한 말을 듣게 되죠. 아드님의 이름으로 된 데이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그럴 일 없다며 몇 번이고 되물었고 틀림없이 남편이 출생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담당자는 더욱 놀라운 말을 쏟아냅니다. 당신의 성도 다른 걸로 나오는데 정말 그 성을 가진 남성분과 결혼하신 거 맞나요? 일본은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녀는 아직 자신의 부모님의 성으로 호적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조사 결과 아들의 출생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혼인신고를 한 사실조차 없었습니다. 8년 가까이 남편이라고 믿고 함께 살았던 그 남성은 이름도 가명이었고 이미 결혼해 가정까지 있던 기혼자였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엄마의 호적에 아들을 입적시켜 하루빨리 취학 통지서를 발급받을 법도 한데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아들의 호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충격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싶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저지르고 다니죠. 그때부터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면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했는데요. 그로부터 2년 후인 1981년에는 장녀가 태어났고 다시 3년 후부터는 현재 동거남을 만날 때까지 1년에 한 번꼴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모두 5명의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장남을 제외하곤 모두 집에서 혼자 출산을 한 바람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에 개입이 없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 차남이 갑자기 사망했음에도 아무도 알지 못했죠. 아기의 사체를 장롱에 넣어두고 죄를 지낸 듯 그곳에 한동안 과일들이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장롱문은 절대 열면 안 된다고 일러두기도 했다고 하네요. 어느 날 장남은 중학교 1학년생인 2명의 불량소년을 알게 됩니다. 같은 또래여서 그런지 그들과 금방 친해졌는데요. 그날부터 어른이 없는 이 맨션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마치 그들의 아지트처럼 이 집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학교에 가본 적 없는 장남에게는 처음으로 생긴 이 친구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원래 이 집에는 아들 2명과 딸 3명이 있었는데요. 발견 당시에는 장남과 2명의 여동생뿐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제 갓 2돌을 넘긴 막내 여동생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조사 결과 막내 아이는 그해 4월 장남과 장남의 친구들에게 맞아 의식을 잃고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사놓은 컵라면 1개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그들은 장남의 동생들을 추궁했고 막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다며 울면서 시인하자 장남도 가세에 발로 밟고 마구 때린 뒤 장롱 위에 올라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이의 몸 위로 한 명씩 차례로 떨어지는 무자비한 체벌을 가했습니다. 장남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막내 동생에게 응급처치를 해보았지만 별 효과는 없었고 친구들과 함께 사이타마현에 있는 공원 내의 숲에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막내 동생의 기저귀를 하루에 한 번밖에 갈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의 위생 상태는 엉망이었다고 하네요. 엄마는 가끔 전화를 걸어오거나 집 근처의 햄버거 가게로 장남을 불러내 동생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한때나마 집안일에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또한 장남에게 남자친구와 살고 있는 맨션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연락이 올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전화요금을 내지 못해 몇 달 전부터 집 전화도 끊겨 있었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20만 엔을 두고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해 3월 말 집주인이 집세를 내라며 직접 찾아온 바람에 그 돈으로 체납된 집세를 지불하게 되었죠. 그 때문에 돈이 바닥이 났고 가끔 보내주는 몇만 엔이 생활비의 전부가 되어 편의점에서 받은 폐기 도시락으로 굶주림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이들만 남겨두고 온 집에 집세도 공과금도 지불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책임감이 강했던 장남은 엄마에게 별다른 불평은 하지 않았고 왜 자신이 이런 짐을 떠안아야 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묵묵히 동생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후
장남은 막내 동생의 죽음에 관여한 것에 대해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로 도쿄 가정재판소로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만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며 동정하는 여론이 모여졌고 그 딱한 사정이 고려된 것인지 소년원이 아닌 구호시설로 보내졌다고 하네요. 친구들도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라 달리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고 그들 역시 구호시설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얼마 후 장남은 호적을 만들어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학생회장을 맡기도 하는 등 여느 평범한 10대의 모습으로 돌아가 학교 생활을 만끽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친모를 찾는 일은 없었다고 하네요. 장롱 속에 방치되어 있었던 백고라된 영아 시신에 대해 아기의 친모는 보호 책임자 유기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 그녀의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법정에서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현재 교제 중인 남성과 결혼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할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것이 판사에게 먹혔는지 자수를 했다는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정말로 딸들을 데리고 그 남성과 재혼했다고 하네요. 당시 취재를 담당했던 방송국의 기자는 살아있었다는 게 기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아이들의 몸은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상태였다면서 지옥이 따로 없는 사건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또한 수십 년간 현장을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사건이 일어날 것만 같은 집은 왠지 분위기로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는 가정은 아이들의 신발이 정원에 흩어져 있거나 그네가 부서져 있다고 하네요. 집안에 술병이 나뒹굴고 있다거나 베란다에 있는 화분이 말라 있다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자 같은 맨션에 살면서 왜 알지 못했냐는 비난의 화살이 해당 맨션의 주민들에게 쏟아져 이사를 한 집도 있었다고 하네요. 한편으론 아이들을 향한 격려의 편지나 장난감과 기부가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다고 합니다.